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국민 투표에 대해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8년 동안 국회가 개기면서 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놓은 거예요. 8년 동안.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이게 수갑을 제대로 채운 건데, 문재인 때는 이거 하게 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손을 안 본 거고.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 이 선관위의 행태, 그리고 이 국회 행태를 보다 보면 야, 이건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혁명 가겠구나. 정답은 혁명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거기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당선 참 발자 싸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길로 물꼬가 터서 가기 때문에 본인이 물 흐름의 방향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물길을 타고 혁명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시작할 때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걸립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정을 보면 이 배희철이라는 인물, 지금 요 사진에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저 약간 좀 눈매가 좀 아주 살벌한 저 양반입니다. 저 양반이 LA 교문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진원지예요. 이분이 2005년에 이걸 재외 선거인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 영주권 받고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 국적은 한국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재외 선거인의 이분들의 그 국회의원 또 대선 투표권 이게 없었거든요. 여기에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국회의원이나 대선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제일교포들 이런 분들. 그분들의 그 투표권에 대한 그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헌법소원의 그 변호인을 누가 했냐? 국힘계 그 당 대표였던 홍준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소원 자체가 2005년에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인데, 지금 국힘계, 그때 이름이 한나라당인가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쯤 되겠죠. 국힘계가 이걸 한 거예요. 이상하죠? 홍준표입니다. 헌법소원했을 때 변호인이. 그래서 헌재가 2007년에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위헌하면은 바로 쓸어버리는데, 헌법 불일치 그러면은 이제 법률을 개정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률 개정 명령이 떨어졌고, 이게 그때 2008년에 개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희철 씨가 재밌어요. 2008년 2월 25일이 이명박 취임일입니다. 이 취임일에 맞춰서 취임식에 간 게 아니라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이라는 근사한 이름의 단체를 발족시킵니다. 그리고 위 입법을, 그때까지 아마 입법이 안 됐었나 봐요. 입법을 서두를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배희철의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은 2010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재외 선거인이 국민투표법 위헌 헌법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헌재가 2014년에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여기서 이제 재외 선거인이 투표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헌법 불일치 판정을 하고 2015년에 12월 31일까지 이거를 법률 개정을 하라라고 재외 선거인 국민투표를 위해서 국민투표법 14조 1항 그 부분을 법률 개정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7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권한을 하위법으로 방해해 온 겁니다. 선관위와 특히 국회가. 이게 이제 이 지경인 거죠. 그럼 이거 뭐냐 도대체.
유는 이 사정 앓을 거라고요. 이 사정을 그래서 염두에 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가 7년째,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 2014년 판정 났을 때 기준으로 하면 8년째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을 윤이 이번에 폭로한 거예요. 윤 당선이. 그리고 여의도 정치권이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 그냥 앞뒤가 꼭 막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윤 당선이 국민투표를 회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저쪽에서 낼 거고,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가 그 8년째 업무를 태만해서 하위법 때문에 헌법 규정 권한이 손이 묶여 있다. 이 사정을 국민이 다 알게 되고, 야, 이거 국회 뭐 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혁명 뇌관을 터뜨리기 위한 명분 축적 문맥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궁죽통인데요. 궁죽통이 이제 꽉 막혀 있으면 결국 터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뭐 요새 뭐 화천대유 이런 걸 본따서 주요 궤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천지비, 천지태입니다. 천지비는 이 양괴가, 양소성괴가 위에 올라가 있고 음소성괴가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양은 위로 있어야 되고 음은 아래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정상인이 아닙니다. 이 역사상에서는 양은 위로 뜨는 기운이고 음은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이니까 음이 위에가 있고 여성상이 남성 하위가 돼야 쉽게 말하면 이게 교류가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주역이. 그래서 천지비는 앞뒤가 꼭 막혀갖고 굶어 죽을 형세입니다. 궁한 형세예요. 이게 확 뒤집히면 이게 혁명이죠. 위아래가 확 뒤집히면. 그럼 지천태가 됩니다. 음이 위에가 붙어 있고 양이 아래에 있어서 이게 위아래로 교류가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지비를 지천태로 확 바꾸는 거. 이런 상황이 요구되고 있는 게 상황적으로 상황이 그렇습니다를 매일매일 누가 증명하고 있냐? 윤 당선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윤 당선의 임무는 상황이 이걸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를 국민에게 하루하루 증명하는 것이 윤 당선의 임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가 도대체 얘들이 8년 동안 왜 깔아뭉개고 있었냐? 이게 따로 또 가치입니다. 따로 또 가치. 원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국힘계는 뭐냐면 재앙적 국회를 위해서 대통령의 수갑을 채우려고 한 거예요. 썩은 수갑이죠. 이게 윤당선 같이 배짱이 있는 대통령이면 하위법 정비 안 됐어? 그건 하위법 너희 국회 사정이고 국민들한테 회부해. 회부할 명분 충분히 있어. 그 명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런 그 프로세스를 연출할 그런 함량이 안 되면 분명히 국민투표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걸게 된다고요. 움츠러든다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일종의 좀 노골노골한 썩은 수갑을 채운 거죠. 누가? 국힘계가. 그럼 더민주계는 무슨 짓 했냐? 이게 국민투표로 넘어가는 이슈는 보통 보수가 이깁니다. 최소 55%에서 55대 45 정도로 이겨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개헌을 못했던 거예요. 문재인 때는 이게 여소야 되니까 문재인 뭐 주민주권 개헌이라고 이상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개헌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조국이가 낭독했죠. 민정비서관 하면서. 일개 비서나부랭이가 낭독했어요. 그 개헌안. 낭독했든지 발표했든지. 이걸 그때 이제 우리 개헌 프로세스가 뭐냐면 국회가 발의를 해도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라. 그래서 개헌을 만지작 하다가 침 질질 흘리면서 결국 내려놨습니다. 그때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자신이 있었으면 얘들이 국민투표법을 바꿨어요. 개헌은 국회가 발의해서 국민투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두 가지입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국회 발의를 할 수 있고요. 법안이나 정책,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발의 코스가 달라요. 근데 대통령 발의를 막아버린 거예요. 국힘계는 대통령의 권한을 틀어 막아서 국회를 제왕적 국회로 만들려고 해서 막은 거고, 더민주계는 국민투표 붙이게 되면은 자기들, 그러니까 깡통 좌파 혹은 깡통 진보, 깡통 친북 이쪽이 항상 좀 불리해. 그러니까 국민투표 저거 대통령이 국민투표 붙이는 거 저 통로 뚫어줄 필요 없어 라고 그걸 막아버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인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거예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막는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볼 거는 국힘계의 얼굴이 두 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정을 팔아요. 누구 영정? 박정희 영정이나 우남 이승만 영정을 팔아요. 그래 놓고 몰두하고 있는 건 뭐냐? 뒷다리 잡기, 배신 때리기. 이번에 권성동 패턴에서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영정팔이, 뒤로는 뒷다리 잡기. 당파 싸움, 파벌 싸움. 당파 싸움은 정치하면은 계파 싸움, 당파 싸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파, 당파 싸움이 노선과 방향을 둘러싼 건설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들 크면 안 되겠어. 잘라. 쟤들 죽여야겠어. 잘라. 쟤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없애야겠어. 잘라. 막아. 이 당파 싸움에 이 똑같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헌법 권한을 때려 막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겠냐고. 자기들끼리 이 집단 이뤄가지고 성장 기회를 때려 막는 거. 이거 하는데 아주 능해요. 나중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이 사정 아닌가. 이 뒷다리 잡기. 이 빌어먹을 놈의 국힘에 겉으로는 우남 이승만 사진 팔아먹고 박정희 사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남의 뒷다리, 자기 동료들 뒷다리 잡는 거. 이 빌어먹을 놈의 국힘의 그 체질. 이번에 서울 교육감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지저분한 것도 결국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관위가 이번에 근데 나서서 그거 국민투표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선관위에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선관위, 성이 선씨고 이름이 관인 모양이에요. 선관위의 상임 선관위원이 한 건지 선관위원들이 토론해서 결론 지어서 한 건지 선관위 대변인이 한 건지 아무도 안 나. 그냥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거예요. 그래 놓고 신문만 선관위가 그랬다. 선관위가 그랬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헛발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침에 어제 밤을 새서 우리 같이 나오는 우리 조성환 박사님 또 우리 같이 동지인 국민대의 이호선 교수님 그리고 우리 우아하신 박영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어제 밤을 새서 긴급 기자회견문을 만들어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 성명이 참 좋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니까 성이 선 이름이 관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선관위는 기관 입장에서는 발표한 우리입니다라고 나선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선관위란 이름으로 그런 국민투표 불가능이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거를 교수들이 6,000명 교수, 정교모 교수들이 한마디 꾸짖었습니다. 거기서 니들이 왜 나와? 선관위에 누가 발표한 거야? 라고 꾸짖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항목입니다. 첫째 항목. 선관위는 사무집행기관이지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다. 니들이 뭔데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해? 건방진 놈들 아니야. 두 번째. 선관위는 국민투표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뿐 거부할 권한은 없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관리하면 되고 할 수 없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니들이 왜 유권해서 그래? 이 건방진 놈들 아니야. 세 번째, 상위법인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즉 국민투표 회부권을 하위법의 미비를 이유로 선관위가 거부하는 것은 반헌법적 반란행위다. 반란하지 마. 네 번째, 재외 선거인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코스트 베니핏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지금 재외 선거인 국적은 있는데 국내에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세금도 안 내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 한 20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5천만 명의 안위가 걸린 것에 관해 국민투표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다섯 번째, 8년 전 헌재 결정이 지금에도 타당하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8년 전에 간통죄는 합헌이었는데 지금 간통죄는 위헌으로 나중에 선관위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니 8년 전에 간통죄에 대해서 8년 전이 아니라 예전에 선관위가 이걸 간통죄를 합헌으로 했다가 나중에 위헌으로 바꿨어요. 8년 전에
야, 국민투표 그 대통령이 회부하는 국민투표 권한 그거 제외 국민이 포함이 안 된 국민투표법 그거 하위법이 그게 헌법 불일치야라고 판정했지만 지금 다시 하면 그게 헌법 불일치로 판정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헌재 결정이 자체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재보궐선거에서 제외선거인이 제외되고 있어요. 왜냐? 재보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무슨 예를 들어 중구 국회의원 선거 재보궐. 이렇게 재보궐이 들어가면 제외선거인을 제외합니다. 재보궐에서. 이유가 뭐냐면 투표인 명부를 재보궐 하나 때문에 그 바깥에 주민등록도 안 돼 있는 200만 명의 제외 선거인의 투표인 명부를 그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오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제외 선거인이 제외됐어. 그러면은 재보궐보다 대통령이 회부하는 국민투표는 물리적 시간이 더 부족해. 18일밖에 없어. 재보궐은 최소한 재보궐 선거일 발표되는 게 1, 2개월 전에 발표되잖아요. 최소 아무리 늦어도. 대통령은 18일 전까지만 발표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요번에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6월 1일 날 국민투표 겁니다라고 대통령이 국민투표 당일 취임하는 날 해버리면 6월 1일 날 걸리는 거예요. 그거 18일 전에만 발표하면 돼. 그러면 시간이 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 선거인을 명단을 다 만들어라라고 헌재가 결정한 게 이게 헌재가 바보 같은 결정한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교수님들 말씀이. 7번째. 하위법 입법 시비를 알고 선관위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국회는 가만히 눌러서 거기 앉아있고 이거는 헌법을 깔고 뭉개는 반역행위다. 부끄러워서 낯도 못 들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떠들어. 이 얘기예요. 아 통렬합니다. 통렬해요.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이거를 저희가 우남 위키에 올리고 URL을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혹은 332선번@gmail.com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 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이 선관위가 얼마나 멘탈이 썩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뭐 부정선거 뭐 선거 부실 관리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멘탈 자체가 썩은 집단이에요. 제가 이런 거 보면 진짜 화가 난다고요. 이게 선관위의 학술집입니다. 이게 이 선거연구라는 학술집인데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발행을 해요. 이 학술집을. 이 제2호에 보면 제외 국민 선거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땡땡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라는 아주 근사한 제목을 가진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좌빨 정부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명박 정부 말기예요. 그리고 바로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2011년 연구가 2011년에 이게 실렸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관점입니다. 한국인이 디아스포라 중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면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 교회 다니신 분들, 신앙심 깊으신 분들은 아시죠? 로마 제국이 그게 서기 한 60년경일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악스럽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면서 반란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때 로마인들 많이 죽었어요. 허물어버리고 야 유대들 얘들은 너무 독해서 안 되겠어. 다 전 세계 갈갈이 찢어. 즉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나라가 부서지고 갈갈이 찢겨서 방랑하는 민족이에요.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이 디아스포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겁니다.